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이부장입니다. 오늘은 6월 되면 항상 나오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미 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1월 달에 연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제일 처음에 자동차를 구입하게 내면 되는 취득세, 취등록세, 이전비 이렇게도 부르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는 구입한 금액의 7%, 화물차량 이런 거는 5% 이렇게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세 1년에 2번 나오는 것들은 보유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도로도 이용을 하고 각종 기반시설, 나라에서 해놓는 기반시설을 이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담금을 세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영업 승용차의 30%는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방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보유세, 보유만 하게 되면 내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게 CC별로 부과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경감, 이제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세액을 승용차는 배기량을 곱해서 이제 cc당 세액을 곱하고요. 승합차 같은 경우는 차량 크기별 고정금액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는 적재량으로 따라서 이제 고정금액으로 지출하게 되고 있고요. 자동차세를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cc를 넣으면은 내 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네이버에서 자동차세 계산기 하면은 여기 바로 나옵니다. 세금 계산. 그래서 비영업용하고 2021년 3500cc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기 하면은 1년분 82만 9천원 나오죠. cc당 200원을 곱하면 됩니다. 비영업용으로 보면은 1000cc 이하 80원, 이제 준준형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가 넘어가면은 cc당 200원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500cc면 여기 곱하기 200을 하면은 70만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추가로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가 오래될수록 경감률이 조금씩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오래된 차량, 자 3500cc인데 만약에 제가 2010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45만원으로 떨어집니다. 50%까지 경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을 어느 정도 하시고 자동차 세금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택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가진 차 고지서라든지 이런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택스에 접속을 해서 개인 인증, 요즘 공인 인증도 괜찮고 간편 인증도 괜찮죠. 그래서 간편 인증 하셔가지고 조회를 하거나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1월과 6월에 보통 발급이 되어서 지로 영수증으로 집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집으로 날라오는 거를 우편으로 보시고 이체를 하셔도 되고요. 위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카드 납부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드 할인을 받으셔도 되고 카드 할부를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각자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를 내실 때는 연납으로 내시면 가장 좋은데요. 1월달이 가장 할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 들어가셔서 연납 신청하시면 제일 도움이 되고요. 카드사마다 할인을 해주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카드를 활용을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결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되는 지역은 없지만 제가 있는 부산은 되기 때문에 신세계 상품권을 사셔서 이제 그거를 포인트로 전환을 해서 이제 결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상품권을 밖에서 구입하게 되면 10만원짜리를 96,000원, 97,000원 이렇게 구입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를 해서 이제 상품권 이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자동차세 환급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차를 매각을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하게 되면 환급 사유가 발생하는데요. 제일 쉬운 거는 구청에 전화하셔서 환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차 번호 확인하고 계좌번호 확인해가지고 환급 신청을 해주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환급을 신청하라고 지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지로 날라오면은 그거 맞춰가지고 환급 계좌 신청하면은 이제 환급은 다 충분히 되니까 기준은 이전된 날짜, 등록증 기준 날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지로가 안 날라온다 하시면은 구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사고 팔고 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개인거래 특히 하시는 분들은 2월이나 7월 달에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전 등록해야 됩니다. 내가 차를 팔 거라서 자동차세 안 냈어요 이러면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팔 때는 2월 7월에 무조건 자동차세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선납을 했으면 환급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결국 내가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등록증상에 비율로 해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안 냈는데 차량을 중간에 팔았다. 그러면 그 기간 사이에 또 계산돼서 저희한테 일할 계산돼서 날라오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개인 거래 하시거나 차량을 판매하실 때만 세금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가 사실 뭐 별거 아니지만은 항상 나올 때 되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뭐 요즘에 전기차는 13만원, 그 다음에 뭐 경차 할인 혜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차량 집에 2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세금이 낮은 걸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카니발, 스타렉스 이런 승합차들이 11인승이 속도 제한이 없을 때는 그래서 9인승보다 11인승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작게 승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세금을 작게 내는 혜택 때문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9인승 넘어가서 승합으로 가게 되면은 고속도로에서 110km로 속도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요즘은 구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13년 7월 이전 차량들은 이제 11인승을 구입을 하셔서 승합 혜택으로 세금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대신에 보험료가 좀 비싸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 세금을 좀 할인받을 수는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자동차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뭐 생각보다 유지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